안녕하세요. 바둑인TV입니다. 오늘의 바둑 강의는 타이젠 3단 수강생과의 실전 대국 레슨 장면을 가져와 보았습니다. 시작하기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. 자, 치수는 석점의 덤 30집입니다. 초반부터 한번 따라가 볼게요. 소목으로 두었고요. 흙은 세력을 만드는 정석을 선택하였고 날일자 걸침에서 협공을 통해 세력을 활용하고 있었습니다. 초반 포석은 흙이 아주 잘 진행하고 있었고요. 첫 번째 실수는 여기서 나왔습니다. 실전에는 여길 늘었는데요. 지금 상황에서 정석은 찝고 느는 게 정수입니다. 왜냐하면 그냥 두게 되면 백이 이 자리를 가져가면서 흙의 모양을 망가뜨릴 수 있기 때문에 찝어 놓는 거 꼭 기억해 두세요. 이렇게 되고 나서 한 칸 나가고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진행입니다. 여기서 제가 여기를 붙였는데요. 이 붙이는 수는 어떤 의미냐면 만약에 제가 다른 곳에 뒀을 때 이 자리를 막힌다면 하변에 흙집이 많이 생길 수 있으니까 생기기 전에 먼저 붙어서 흙의 응수를 물어본 건데요. 실전의 흙은 두 점을 살리는 선택을 했는데요. 제가 항상 바둑 실력이 세지기 위해서는 돌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드리죠? 돌을 잘 버릴수록 강해진다라고 했어요. 이 두 점이 만약에 죽는다면 몇 집 정도 될까요? 네, 죽는다고 해도 5집에서 6집 사이입니다. 자,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흑기였다면 이 자리를 붙여서 응수했을 것 같아요. 그러면 백이 이 두 점이 먹고 싶어서 이렇게 뒀다. 그러면 단수 치고 나서 중앙으로 이렇게 나가게 되면 저희가 법적으로는 여기 5집을 준 게 맞아요. 하지만 대가로 1과 3을 얻었고요. 한 칸으로 나갈 때 이 자리를 다시 막아준다면 결국에 밑에 단수도 선수이고 하변에서 큰 집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흑의 입장에선 두 점을 살릴 이유가 크게 없습니다. 실전에는 이걸 살리는 선택을 하였는데 이렇게 되니까 지금 하변이 어때 보이시나요? 조금 전까지만 해도 흑이 충분히 집을 만들 수 있어 보였는데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백이 오히려 집을 만들 것 같죠? 내 집을 살리는 대가로 하변을 놓치게 된다면은 이거는 실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자, 다음으로 여기 붙였는데요.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어떤 거냐면 상대방의 수에 손 따라두지 말자.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. 만약에 여기서 흙이 뒀다 그래서 백이 바로 받아준다면은 여기 가운데 약점도 남아있고 선수로 이렇게 중앙으로 나가게 되면은 주도권을 내주는 바둑을 둘 수밖에 없어요. 그렇기 때문에 저는 주도권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 지키는 게 아니라 반대편으로 나갑니다. 흙은 다시 한번 넘어가는 자리, 물론 큰 자리예요. 하지만 대가로 백은 뭘 얻었죠? 선수를 얻었죠. 선수로 좋은 자리를 한번 갈 수 있다는 거. 그러니까 상대방이 둔 수에 따라다니면 안 돼요. 항상 내가 여기보다 더 큰 자리가 있진 않을까? 이렇게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. 이후 진행 따라가서 볼 건데요. 붙이는 수는 중앙 백돌 5점을 공격하겠다는 거죠. 저도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빠르게 정리를 하고 5점 쪽에 조금 더 힘을 실었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들여다보고 여기를, 가운데를 들여다봤는데요. 처음 생각은 아마 여길 뚫겠다는 거였을 것 같아요. 물론 수읽기가 완벽하게 된 건 아니었겠지만은 뚫었을 때의 싸움이 백 쪽이 조금 더 유리하다라고 판단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싸움 자체를 여기서 진행을 시켜가지고 망하기보다 아 잠깐만 내가 안 될 것 같은데 그냥 빨리 포기하자 이렇게 포기를 했다는 거 이거는 칭찬해주고 싶은 부분이에요. 내가 싸움을 벌이려고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아 잠깐만 내가 이 싸움이 좀 불리할 것 같은데 라고 했다면은 한 번 실수를 했더라도 한 번 참는 이런 거 아주 좋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렇게 정리를 하고 나서 날일자를 두었는데요. 여기서 한번 형세 판단을 해볼까요? 제가 치수가 석점의 덤 30집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. 지금 이 바둑에 백이 집을 많이 만들었나요? 백의 집이라고 한다면 오른쪽 아래와 왼쪽 정도가 있는데요. 그에 반해 흙은 우상기 집이 크고요. 그 다음에 좌상, 좌하까지 있기 때문에 충분히 흙이 유리한 상황이에요. 그러면 제가 보통 이럴 때 말씀드리는 게 있는데 이 바둑을 만약에 진다면 어디서 질까? 이런 걸 한번 고민해 보시면은 약점을 지키는데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. 자, 여기서 봤을 때 왼쪽 아래에 있는 흑돌 하나, 우하 쪽 흑돌, 좌상 쪽 흑돌 어떤 돌이 제일 약해 보이시나요? 우선 첫 번째 좌하에 있는 흑돌 한 점은 약한 대상은 아닙니다. 뭐 죽어도 되는 돌이고 그리고 잘 죽지도 않을 뿐더러요. 자, 그러면 좌상 아니면 우하를 골라주셔야 되는데요. 첫 번째 판단 근거, 주위의 백돌들이 강한지 약한지를 봐주셔야 돼요. 자, 먼저 위쪽 보겠습니다. 백돌 넉점, 반대쪽 백돌 넉점. 강해 보이나요? 약해 보이나요?
강합니다. 자, 그리고 아래에 있는 백돌, 밑은 강한 게 맞아요. 하지만 위의 백돌 석점은 강한가요, 약한가요? 상대적으로 본다면 약합니다. 그러면 우선 첫 번째 근거, 위와 아래를 판단했을 때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상대편은 아래가 더 약합니다. 자, 그리고 주위의 강한 돌과 연결될 수 있냐, 없냐. 위쪽을 보시면 백돌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반대쪽 흑돌과 연결하기는 어렵습니다. 하지만 오른쪽 아래에 있는 흑돌 8점의 경우에는 위에 있는 흑돌 강한 돌과 연결할 수 있는 자리가 남아 있어요. 그러면 이 바둑에서 상대적으로 약한 돌은 어디일까요? 네, 상대적으로 약한 돌은 좌상이 되는 겁니다. 그리고 좌상에는 들어가는 자리가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내가 만약에 이 바둑을 진다면 좌상 쪽 흑돌이 닫혀서 질 확률이 높겠구나. 여기까지 유추해 볼 수가 있어요. 자, 그러니까 여기를 하나 지켜놓으면은 흑이 이길 확률이 훨씬 높아진다는 거죠. 물론 백이 여기를 가서 모양을 만들 수는 있어요. 하지만 받아주게 되면 백이 여기서 좌변에서 집을 만든다고 해도 여기서 이 집을 만드는 대가로 백이 이기진 않을 거예요. 왜냐하면 석점의 덤 30집이니까요.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하고 나서 우변 쪽 백도를 공격해도 되고요. 아니면 난 좀 더 안전하게 두고 싶다? 이런 식으로 정리해도 나쁘지 않아요. 하지만 실전에 여길 지키다 보니까 백이 여길 들어가게 되고요. 이때라도 좌상을 조금 더 집중해서 살렸다면 이겼겠지만은 다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다 잡으러 가다 보니까 종국이 어떻게 되냐? 이렇게 진행되고 나서 보니까 다 죽어버렸죠.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냐면은 조금이라도 약한 쪽을 한 번 더 지켜놨다면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는 부분인데 괜히 더 하려다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마라톤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상대편이랑 달리기를 하고 있어요. 내가 앞서가고 있단 말이죠. 그러면 굳이 더 빨리 달리려고 하다가 넘어질 필요가 있을까요? 적당히 페이스 조절을 해야 내 상대편보다 빨리 달릴 수 있지 않을까요? 그런 것처럼 내가 유리한 상황에서는 사고가 날 수 있는 데를 막아주셔야 됩니다. 그러면은 훨씬 더 이길 확률이 높아져요. 자, 그리고 이후 진행 또 볼 건데요. 여기서 제가 붙인 이유는 끊는 약점 때문에 지켜놓은 겁니다. 자, 여기서부터 아직까지 흙이 나쁘진 않아요. 물론 백이 집을 많이 가져간 건 맞지만은 흙도 그 과정 속에서 좌변에서 큰 모양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백돌 공격을 잘 한다면은 다시 한번 역전도 가능한 장면입니다. 자, 이렇게 진행이 시키고 있는데 이때 흙의 장점이 뭐가 있냐면은 여기 살리는 척 하는 게 장점이에요. 물론 부분적으로는 100이 될 확률이 더 높을 겁니다. 뭐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두고 나서 끊고 나가면은 부분적으로는 살아요. 그러면 저희가 이걸 알고 있다면 어떤 작전을 사용할 수 있냐면요. 여기서 이런 걸 물어볼 수가 있는 거예요. 만약에 여길 지키면 끊어버리면 되고요. 백이 만약 여길 지킨다면 이제 이거를 결행하는 겁니다. 그럼 아까처럼 똑같이 두게 되면은 진행이 되었을 때 백돌 6점이 죽어요. 도망갈 수가 없죠.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을 할 때에는 약점이 보인다면 약점을 바로 공략하는 게 아니라 이 이후의 진행을 머릿속으로 그려보고 아, 여기가 이 정도 진행이 있겠구나. 그럼 반대편에 돌 하나만 쌓여도 백돌 충분히 잡을 수 있겠다. 여기까지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. 실전에는 이때 그냥 한 칸에 뛰게 되고 이렇게 돼버리니까 약점이 그냥 지켜져 버렸어요. 이 자리가 있으니까 끊는 약점이 없어져 버리죠. 그러다 보니까 백이 다시 한번 선수로 하변 쪽으로 돌이 오게 되고 조금 전에 여길 끊었다면은 아직까지 흙이 이길 수 있는 바둑이었는데 느슨해졌죠. 연결되어 있죠. 그러니까 밑에서 이렇게 타개하는 과정이 만들어지게 되고 결정적으로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되었을 때 아직까지 백돌 못 살아 있거든요. 그런데 이 바둑에서 계속 나오는 문제점 중 하나가 나의 약점을 잘 안 봅니다. 상대편 공격에만 집중하게 되니까 원래 손 따라 둔다면 여길 지켜야 되지만 이거 한 점? 별거 없는데? 난 죽여도 이길 수 있을 것 같아. 하니까 반대쪽 흑돌 석점이 죽어버리죠. 물론 한 점은 잡았지만 맨 처음 상황을 생각해 본다면 좌변 전체는 흑의 모양이었어요. 그런데 백의 입장에서 이 백돌 한 점을 주는 대가로 좌변집 거의 닿겠죠. 그리고 좌하부터 이어진 백집 많이 생겼죠. 이렇게 되니까 역전이 되는 겁니다. 초반부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. 여기까지는 잘 두셨어요. 근데 이때 이거는 찝는 게 정석이다라고 말씀드렸고요. 그 다음에 이 상황에서 붙였을 때 다 살리려고 하지 마세요. 항상 사석 작전을 머릿속에 염두에 두십시오. 그러면 버리는 선택
하실 수 있을 겁니다. 살리게 되니까 여기서 약간 손해를 봤고 이런 부분들은 지엽적인 부분이에요. 중요하지 않았어요. 언제가 제일 중요했냐면 이 장면입니다. 여기서 위에부터 왜 위에를 둬야 된다 그랬죠? 판단 근거를 세울 때 주위의 상대편 돌이 어떤가, 그리고 나의 돌이 강한 돌과 연결될 수 있는 곳이 남아 있는가. 이 두 가지만 보면은 약한 돌, 강한 돌 판단하는데 훨씬 유리하실 거예요. 그런데 여길 지키게 되니까 일단 백한테 기회를 한번 주게 되었고요. 이때도 마찬가지예요. 다 잡을 필요는 없어요. 바둑이 유리한데 왜 다 잡으러 가죠? 그냥 무난하게 둬도 이기는 상황이라면은 이기는 연습부터 하셔야 돼요. 그래야 그 다음 단계를 나아갈 수 있습니다. 무조건 백집 이기는 게 좋은 건 아니에요.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도 붙여서 흑돌 한 점 그냥 죽이고 반대편으로 나가면 저희가 상대편한테 준 건 5집밖에 없어요. 그런데 흑돌이 타개가 됐죠. 이러면 여기 날일자 지킴도 있기 때문에 흑이 큰 손해는 아니었어요. 근데 다 잡으러 가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? 결국에 다 죽게 됩니다. 그러니까 항상 명심하셔야 돼요. 바둑이 유리할 때는 약한 돌을 잘 지켜주셔야, 다시 말할게요. 지켜주셔야 되고요. 그리고 상대편이 우리 집에 들어왔다면은 잡을 수 없다 판단했을 땐 사석 작전을 먼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여기까지가 오늘의 바둑 강의 내용이었고요.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. 즐거운 하루 되세요.